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수학 해설 영상차 나왔습니다. 이번 숭실고 이제 시험은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이 시험이 고난도 문제가 거의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에게는 조금 쉬운 시험이 되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 앞부분에서 이제 개수를 찾는 건데, 개수가 보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거 찾는데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들이나 앞부분에 이제 계산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조금 나와가지고 한 중하위권 친구들이나 중위권 친구들에게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컷은 앞에 위에 1, 2등급 친구들에겐 굉장히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3, 4, 5등급 정도의 친구들에게는 그냥 한 70점에서 60점 정도 사이에 그러한 등급컷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도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 4문제 정도 해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제 객관식 18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서답형, 단답형 3번, 4번 그렇게 한번 해설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8번부터 한번 볼 건데, 이제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원소를 이제 MX라고 하자. 그때 이제 집합 A에는 1, 2, 3, 4, 5, 6이 원소로 이제 들어있고,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 이게 2개 이상인 이제 집합을 이제 대문자 B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때 이 대문자 B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갖고 와서 다 더했을 때 소문자 M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빼줬을 때 무슨 값이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우선 이 N, 이 대문자 B 몇 개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구해보면은, 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얘 부분집합 우선 이 6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6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은 64개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이제 원소가 없는 거 공집합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원소 1개인 거, 원소 2개인 거, 3개인 거, 다 6개인 것까지 다 들어있는 개수죠. 근데 그럼 거기서 우리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랑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갖다가 빼주면은 2개 이상인 거 나오겠죠. 원소의 개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인 거 1개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소의 개수 1개인 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몇 개겠어요? 그렇죠. 1로 만드는 거, 2로 만드는 거, 3으로 만드는 거 해서 총 6개 있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1개인 거 6개 이제 빼주면은 64에서 이제 7을 갖다가 이제 빼주면은 57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57. 그래서 얘가 n의 값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 57개 이 대문자 B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만 싹 모아가지고 다 더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57개의 원소 부분집합들 중에서 요 1이 가장 큰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일까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선 이게 원소 개수 2개인 거 생각하기 힘드니까 우선 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이 64개 중에서 이제 원소가 1이 제일 큰 원소인 걸 우리가 한번 개수를 따져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이 가장 큰 부분집합. 1이 가장 큰 부분집합은 1이 들어가야겠죠. 무조건. 당연히 1은 이제 가장 크니까 1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2, 3, 4, 5, 6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이제 1이 가장 큰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1은 무조건 들어가고 2, 3, 4, 5, 6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이런 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이 가장 큰 부분집합은 1개밖에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가 가장 큰 원소인 거. 2가 가장 큰 원소인 거는 몇 개 있을까? 그래서 얘는 이제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얘가 2가 가장 크게 될 거에는 1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3, 4, 5, 6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3, 4, 5, 6이 들어가는 순간 2가 가장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 6은 들어가면 안 되고 2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2의 1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가 가장 큰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3이 가장 큰 원소인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그래서 이제 1은 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4, 5, 6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2개인 게 2가지 있으니까 얘는 2의 제곱계, 즉 4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이제 규칙 삼아서 4가 가장 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 그래서 8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가 가장 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계 16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이 가장 큰 부분집합은 2의 5제곱계 그래서 32개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이제 만약에 다 더한다. 그래서 1은 한 개 나온 건 가장 크니까 1이 가장 크니까 여기 이 대문자 MB에 1이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해 볼 건데 여기에는 1이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2가 가장 큰 건 우리 2개 있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문자 MB에는 지금 2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2가 2개 있으면 더하면 2 곱하기 2겠죠. 그 다음에 3은 4개 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4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4는 8개 있으니까 얘는 4 곱하기 8 그 다음에 얘는 5가 16개 있으니까 5 곱하기 16 그 다음에 6이 32개 있으니까 6 곱하기 32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은 얘는 1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12 더하기 32 더하기 얘는 80 그 다음에 얘는 192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전체 집합을 가정하고 구한 건데 얘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만 따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뭐 있어? 얘가 공집합, 얘는 원소의 개수 없는 거,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개수 셀 때도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M 구할 때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원소는 뭐 없죠. 원소가 없으니까. 이때 가장 큰 원소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갖다가 빼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이거 이제 전체 계산해 보면은 300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구한 M 값은 300이고 여기 N 구해놓은 것은 57이니까 요 300에서 57 갖다가 이제 빼주면은 243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이 그나마 이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지금 이 fx의 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먼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를 이제 그려주죠. 그래서 이제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x 기울기 조금 가파르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려주겠죠. 그래서 기울기 조금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은 얘가 이제 f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fx랑 f 역함수랑 이제 곱했는데 걔가 24가 나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좌표 평면 위에 역함수까지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역함수는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
그 y는 x가 이제 대칭이 되게 얘부터 여기에 대칭되게 이제 그려주면은 얘는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y는 x랑 이 마이너스 2분의 1x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은 얘는 대칭되게 y는 x에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죠. 그래서 이 직선과 이 노란색 직선이 역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얀색 직선이 f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이 f의 식은 나와 있으니까 f 역함수의 식을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이제 f 역함수가 0보다 이제 클 때는 이 왼쪽,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역함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 y는 마이너스 3x가 역함수를 해주면은 얘는 x는 마이너스 3y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x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보다 작을 때 이 f를 역함수를 해서 0보다 커지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이제 큰 거의 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x가 이렇게 0보다 클 때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이제 작은 이 노란색 f 역함수의 이제 그림은 0보다 큰 fx를 역함수에서 나온 거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0보다 클 때의 fx를 이제 가져와서 그거를 역함수 한 게 이 노란색 역함수의 0보다 작은 거에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 역함수 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y 이렇게 나오고, 이제 y는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y는 안 쓰죠. 마이너스 3분의 x가 0보다 클 때고, 마이너스 2x가 0보다 이제 작을 때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이제 이거에 곱하기 f랑 f 역함수를 곱했을 때 24가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가 식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0보다 클 때 첫 번째 0보다 이제 클 때는 0보다 이제 클 때는 이 역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x를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x는 마이너스 2분의 x를 갖다가 쓰죠. 그래서 그 둘이 곱했을 때 24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6분의 x제곱이 24가 나오니까 x제곱은 144가 나오면서 x는 풀마 12인데 요 첫 번째 경우에 이제 범위는 x가 0보다 클 때죠. 그래서 얘는 x가 12다. 요렇게 이제 가져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이제 작을 때는 f는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3x 가져와야 하고, 그 다음에 f 역함수는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2x 가져오죠. 그래서 그게 2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6x 제곱이 24가 되는데, 이건 x 제곱은 4가 되고, 그럼 x는 풀마 2가 되는데, 요 범위는 x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실근의 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10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단답형 3번. 단답형 3번.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된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와 이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의 값의 최대값을 찾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원래 함수, 원래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역함수의 이제 교점은 f랑 f 역함수와의 교점은 뭐를 이용해서 이제 풀으라 그랬냐면은 f와 y는 x와의 교점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최고차의 계수 양수고,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 전체 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없는 거고 우리는 이 오른쪽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이 f랑 f 역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f랑 y는 x와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y는 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가 y는 x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 점, 여기서 두 점 이렇게 만나죠. 저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얘보다 이제 살짝 아래로 이제 들어가도 요 y는 x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두 점 언제까지 만나요? 내가 여기 이제 접하는 이러한 y는 x가 이 하얀색 2차 함수랑 접하는 것보다 살짝 위에서 지나갈 때까지 두 개로 만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지금 여기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수 a는 뭔가 하고 봤더니 이 2차 함수에 y 절편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럼 실수 a의 최대값은 점점 이제 값이 커지면은 이 y 절편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하얀색 2차 함수가 최대한 저 아래에서 이 y는 x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y절편이 제일 작아지는 그런 순간이 이거의 최대값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아랫부분에서 이제 만나는 게 이제 어디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내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제 그림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그럼 y는 x는 여기 고정이잖아요. 여기 고정. 여기 고정. 여기가 y는 x가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이제 이 a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 이 2차 함수가 a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제일 아래서 만나는 부분이 언제일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여기 이 꼭지점이 이 y는 x 위에 딱 있을 때 여기가 딱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점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y는 x랑 만나는 이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2차 함수 여기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그러한 a를 찾아주면 된다는 그러한 문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a는 4분의 1일 때 최대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a가 최대값이 될 때 이 y절편은 제일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y절편, 이 2차 함수가 제일 아래쪽에서 이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순간을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단답형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4번 보면은 fx가 절대값 x-2 플러스 kx 더하기 3으로 이제 정의할 때 f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이제 범위가 이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클 때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값을 구하라는 건데, 우선 이 f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보면은 범위 나누기 꼭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x가 2보다 이제 클 때는, x가 2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올 거고 fx가, 그 다음에 플러스 kx 더하기 3이 되고, 얘 정리 조금만 해주면은 얘는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 2보다 클 때에 fx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x가 2보다 이제 작을 때는, 그러면 이 fx가 여기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이제 튀어나오면은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fx 정리 좀 해주면은 k-1의 x 더하기 5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될 때 2보다 클 때, 2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그쵸? 근데 둘 다 직선이죠. 여기 1차 함수니까 이제 둘 다 직선인데, 선생님 1대1 대응 되면 이제 직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 2에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에
부호가,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이 돼야 된다 그랬죠. 만약 여기가 양수인데 여기서는 음수가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 가로로 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1대1 대응인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양수라면은 이 2보다 작을 때도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기울기가 음수라면 여기 2보다 작을 때의 기울기도 음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얘는 2k 플러스 3이 돼서 여기 2에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는 2k죠.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는 x에다 2 집어넣으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이 뭐라고요?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울기는 k 플러스 1, 여기에 기울기는 k 마이너스 1, 부호가 똑같다라는 표현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과 곱했을 때,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양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2차 부등식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한다.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1. 그래서 둘이 같다가 이제 여기가 베타가 1이고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갖다 계산해 주면은 얘는 2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숭실고 2학기 이제 중간고사 기출 해설을 다 했는데요. 이번에 확실히 이제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점수대가 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80점이 넘은 친구들도 굉장히 이제 많을 것 같고 90점 위에도 점수대가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기말고사를 조금 어렵게 내서 이 친구들을 조금 분산을 이제 시켜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기말고사를 조금 변별력 있게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말 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좀 높여준다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문제 잘 풀어줬고, 그 다음에 기말도 같이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